얘들아 안녕. 나 또 돌아온 꼰대 아재. 지난번에 고별사를 하고 떠날 뻔했는데 황 대표가 바쁘니까 당신이 황 대표가 시청자분들한테 설명해야 될 이야기를 당신이 한번 떼어주라. 그래서 내 마음이 이 마음 아이가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돌아왔지. 꼰대 아재가 뭐 출연료 받으려고 한 번 또 온 건 절대 아니야. 그건 믿어줘. 자, 오늘 그 황 대표를 위해서 이제 내가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될 부분이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 뭐 황 대표하고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야 잘 알겠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뉴핑을 보고 또 뭐 사무실에 자주 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궁금한 게 좀 있을 거야. 그걸 꼰대 아재가 대신 답해 주기로 했어. 그래서 자, 지금부터 황 대표다 레드 선. 자, 그래서 황 대표의 입장이 돼가 아재가 빙의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왜 행명21이라는 당을 만드느냐. 자, 그렇게 많이 물어. 보면 뭐 권력을 잡고 국회의원을 하고 뭐 이러려고 크게 욕망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정당을 저 사람은 만들었을까? 자, 이게 한국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유럽, 미국의 정치야 그거야말로 기득권 정치고 유럽같이 민주주의가 탄생한 본산에서 보면 어떤 주장과 가치가 꼭 필요한데 이 시대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기성정당이 대변하지 못할 때 가끔 그 사회에 이렇게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인텔리들이 당을 만들기도 해. 그런 정당은 기성의 그 성패 이런 데 연연하기보다는 장시간에 이 자신의 가치를 밀고 나가면서 세월이 지나면 어느새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 주장대로 세상이 바뀌어가는 걸 기대해.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집권 여당의 연정으로 참가하고 있는 녹색당 같은 게 그런 거지. 과거에 뭐 한 40년 전에도 녹색당이 있었어. 그때 뭐 녹색당에 누가 신경이 났었나? 또 북유럽에 유행하고 있는 해적당 같은 것도 결국 그런 일환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대변하는 곳이 없을 때 스스로 그런 것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황 대표는 앵그리 블루를 만들어서 집회를 한 10번 이상은 했지. 그런데 앵그리 블루에 일정한 황 대표와 정치 성향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집회를 했지만은 모두가 다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좀 아쉬움을 느꼈을 거야. 그래서 사회단체도 아니고 또 집회 한번 하고 나면 언제 할지 모르고 또 우리의 주장을 그냥 한번 내지르고 마는 그런 소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이럴 바에야 이런 황 대표를 중심으로 앵그리 블루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 또 황 대표의 유튜브를 보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성 정치인처럼 눈앞의 욕심에 연연하지 말고 그 당의 가치를 제대로 다듬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가다 보면 언젠가 세상이 변하지 않겠느냐. 자, 그런 입장에서 만들었다고 봐. 그러니까 한국에 큰 당이나 작은 당이나 일정한 포맷이 있지. 그래서 그런 당을 보다가 뭐 광을 팔라고 작은 당을 만들고 아니면 대표 한 명이 뭐 좀 엿바꿔 먹으려고 만들고 또 큰 당들은 그게 거대한 좌우 기득권의 대변인 모양이 되고 이렇지. 그런 정치를 보다가 혁명21을 보면 좀 어색할 건데 오늘 이 꼰대 아재의 설명이 왜 당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충분한 이 답이 되기를 바래. 두 번째는 요즘 이제 황 대표가 출마한다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댓글. 정치 안 한다 해놓고 왜 하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 황 대표가 정치 안 한다고 관심도 없다가 황 대표가 대선 출마한다니까 딱 그런 글을 달아. 그거는 좌빨들보다 딱 꼰대 아재가 딱 보니까 내가 좀 통찰력이 있잖아. 전부 그 윤빠거나 안 그러면 쓰고 꼴통 이런 것들이야. 자, 황 대표가 정치? 지금 황 대표한테 물어봐. 대선 출마하는 것을 정치라고 생각하는가? 황 대표는 기성에 말하는 그런 정치에 대해서는 환멸을 느끼고 정치를 두 번 다시 안 하겠다.
박근혜 탄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황 대표가 일선에 나서기보다는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은 젊은이들이 정치를 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혁명 20일이라는 틀을 만들어 그걸 어느 정도 따듬어서 물려주면 나중에 젊은 사람들이 이어받아서 언젠가는 그들이 집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21세기에 집권한다라는 그런 긴 호흡으로 만든 정당이야. 그런데 황 대표가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는 거는 자, 우리나라의 기성 여야 정치인들이 다 지금 국민을 상당히 속이고 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이 나라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에서 이 정치가 국민을 속여서 왜곡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 그리고 정말로 정권을 심판해야 되고 또 올바로 나가는 개혁하는 이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왜? 지금 경제도 곧 언제 IMF나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금융위기가 터질지 모르고 코로나로 끝없이 국민들이 고통받고 죽어나가고 있어. 그리고 포퓰리스트 완전히 이런 삼류 정치인들이 나와서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있어. 잘못하다가는 이 나라가 망해버리는데 망하고 난 뒤에 이제 그걸 바로 잡을 방법이 있겠나. 그래서 황 대표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나선 것이다. 황 대표한테 물어봐. 자기가 나선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가? 절대 정치가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 칼잡이가 남이 보면 칼잡인데 그 사람은 무역의 경지에 이르러서 세상을 가르치려고 칼을 쓰기도 해.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자고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뭐냐? 이렇게 또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 황 대표가 출마하려고 작정했으면 당을 언제 만들어서 4월 28일인가 만들었잖아. 그러면 5월 달부터 출마를 하기 위해서 황 대표는 이번에 대선에 출마한다 하면서 뛰어다녀야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지금쯤 상당히 알렸을 거 아니야. 근데 황 대표가 12월 말에 출마한 거. 그거는 잘하라고 지금 출마한 이 보수 야당의 윤석열 후보에게 계속 그런 식으로 이 조언 그리고 또 압력 그리고 매질 등을 계속 해와서 그래서 진정으로 그 사람이 잘하면 황 대표가 출마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 그런데 요 근래에 가만히 보니 이 문가리가 양손에 떡을 쥔 거야. 한쪽 선에는 이재명이라는 떡을 쥐고 한쪽 선에는 윤석열이라는 떡을 쥔 거야. 그래서 재명이가 되든지 성열이가 되든지 문가리는 다리 뻗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지고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 황 대표가 이런 사기가 어디 있나. 그래서 너 스스로 문을 심판하겠다고 말해봐라. 개헌이나 연정 같은 소리, 개풀 뜯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황 대표가 계속 경고해서 그런데 아이고 어느 집 개가 짖나 나는 모르고 이러면서 똑같은 짓을 하길래 황 대표가 못 참은 거지. 옛날에 황교안이가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총선 전에 한번 시급했지. 그리고 떨어졌잖아. 그래서 황 대표가 충분히 경고하고 충분히 조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때는 내가 나가서 당신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온 걸로 봐.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잘했어야지. 참 진짜 시급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똥당은 왜 저러나? 이런 질문도 해. 똥당은 왜 저러나? 자, 똥당은 그럴 수밖에 없어. 박근혜가 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보수는 다 망했다고 봐. 지금 누가 보수니 황 대표를 자빠리니 하지만은 대한민국에 한번 물어보자. 보수 같은 보수가 눈을 씻고 찾아도 하나라도 있어? 진정한 보수라면 성실히 자기 일에 종사하면서 생업에 그러면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북한의 저런 이 생도둑 같은 놈한테 나라가 뺏기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반대에 덕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이 땅의 보수 성향을 가진 서민 보수들이야. 그런데 보수를 대변한다면서 정치하는 것들을 보면 큰 것들이나 작은 것들이나 전부 지 계산 속으로 하지. 그들에게 보수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용어에 불과하고 그들은 정말 진정한 이 땅의 서민 보수가 누구인지에 관심도 없는 거야.
정치판이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이 보수판 전체가 그렇게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래서 황 대표는 이것들은 보수가 아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책임지는 보수는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 지금 대선에 나섰다고 봐. 자, 그러면 왜 똥당이나 더불어 거수기당 같은 저런 기성정당들은 사회개혁에 관심이 없을까? 아니 보시오. 사회개혁이 안 되고 썩어 문드러져야 거기에 똥파리도 깨고 모기도 오고 거기에 뭐 바퀴벌레도 오고 사마귀도 오고 하면서 먹을 게 많지. 세상이 깨끗해져 봐. 자전거 타고 다니는 국회의원, 보좌관 하나도 없는 국회의원, 좁은 데서 영국처럼 이렇게 비좁아 앉아가. 영국의 의회 봐봐. 남자 여자 국회의원이 이렇게 앉아있어. 옆에 뚱뚱한 여자 국회의원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그걸 몇 시간씩 하고 밤을 써. 자, 그런 세상이 되면 이게 좋겠어? 국회의원 특전 없애자, 국회의원 월급 400만 원 주자, 보좌관 필요 없다 다 줄이자. 그러니까 지금 사회개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부패한 사회가 좋은 거야. 그래서 기득권. 누가 기득권이야? 대기업, 재벌. 그리고 뭐 그들의 이해단체, 정경련.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상류 자산가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다 기득권 아니겠어? 법조인 뭐 이런 거 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기만의 세상. 왜? 대학 가는 거 한번 봐봐. 그런 집에 한국의 상층 1%가 대학을 자식을 어떻게 보내는가? 기득권 세상이잖아. 군대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취업을 시킬 때 그중에 멀쩡한 사람이 거의 없다. 이게 오늘 한국의 기득권 사회의 본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득권은 절대로 기득권을 한번 되고 나면 밑으로 추락하고 할까봐 악몽을 꾸지 절대로 사회를 고쳐서 기득권을 철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너희도 당인데 뭐가 다르노? 너희는 뭐 잘났나? 이렇게 물을 사람이 있겠지. 아, 잘났지. 이 당에는 전부가 자기 희생을 위해서 와서 고생하는 사람들이야. 이 당에 유급 직원은 여자 간사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시간을 내. 당직을 맡은 사람은 대표부터 포함해서 전부 판공비 1원도 없어. 그래서 비용을 아껴가면서 이 당을 자기 시간을 내서 자비를 하고 가끔씩은 노가다도 대표부터 최고위원들이 같이 하면서 이 당을 꾸려가고 있는 거야. 컵라면 먹으면서 말이야. 물론 가끔 가다가 당원들이 맛있는 거를 이렇게 당에 보낼 때도 있어. 그렇지만 컵라면도 많이 먹고. 자, 이런 정당이 어디 있어? 없어요. 행사만 하면 돈통 돌리는데 황 대표 행사에서 돈통 돌리는 거 봤어? 행사 앞두고 돈 보내달라 하는 거 봤어? 그 사람 유튜브 할 때 전부 그 유튜브에서 자기가 번 돈으로 행사했잖아. 그것뿐이야? 황 대표가 뭐 당비 보내달라, 뭐 후원회 많이 보내주십시오. 할만하지. 이제 당이니까 큰 소리 치고 합법적인데. 그렇게 하는 거 봤어? 저 사람은 아마 돈이 없어 등록을 못 하더라도 그런 소리는 입 밖에 안 꺼낼 거야. 하기는 뭐 거기에 직원들이 문 닫을까봐 겁이 나가 유튜브에 슈퍼챗 좀 하라고 몇 년을 쪼아도 안 했다더만. 그러니까 대표부터 그러니 그 당이 나머지가 얼마나 깨끗한가. 사람이 깨끗하면 그 다음에는 볼 것도 없어. 돈에 깨끗하면. 제명이 봐. 그 사람 또 딴 사람은 이야기는 안 하겠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이야. 이번 출마의 의미를 뭘로 두는가. 황 대표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 이번 출마는 일종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입장에서 출마를 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후보가 됐습니다 하면 그것이 다 영광이고 즐거움이고 쾌락이겠지. 황 대표가 보니까 처음에 하루 이틀은 좀 우울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좋다고, 야, 드디어 내 대선 나간다. 이럴 줄 알았는데, 좀 그 사람도 유아틱한 데가 있어서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좀 무거웠던 거야. 그렇지만은 황 대표가 하겠다고 하면 그런 무게 때문에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지. 그래서 황 대표가 그 연설문을 한번 봐봐. 그 연설문에서 왜 출마하는가에 대한 황 대표의 후보 수락 연설문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봐. 솔직히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서 그런 정도의 적응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 한 5분 정도 키워드 몇 개 쓰더니만 나가서 한 거야.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출마의 의미는 그야말로 이 기득권 사회를 향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더라도
또 낙수가 바위에 구멍을 뚫는 행동을 할지 비슷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래도 황 대표는 이 출마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첫걸음을 디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황 대표 당원들도 이 꼰대 아재도 모두가 우리가 여기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노력의 실천에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황 대표가 자주 인용하는 루신의 시가 있지. 처음부터 길이 어디 있었느냐.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면 비로소 길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황 대표는 길을 열어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길을 전부 황 대표 뒤를 따라서 열심히 가기만 하면 좋은 세상이 언젠가는 열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 알가! 지금까지 꼰대 아재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이제 꼰대 아재는 갑니다. Never say never again. 잘 살아요. 진짜로 내가 갈 줄 알았지. 또 온다 또 와. 아이고.